최근에 하신 연구 중에 학교 또 홈페이지도 나오고 있었던 노화, 또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칼로리 제한은 없이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이런 후성 유전학과 노화와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노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후성 유전학을 주로 그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연구한 게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어떻게 인류를 위해 할 수 있지 고민할 때 항상 노화를 보통 인문학적 소양을 또 갖고 계시죠. 다 같이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류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UBC9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이름인 거죠? 네. UBC9. 네. 이름이 UBC9입니다. 그래서 이 UBC9은 되게 많은 타겟으로 딱 한 가지 일만 해요. 수모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수모라는 단백질을 UBC9이 가져와서 다른 타겟 단백질에 덧붙입니다. 덧붙여서 이 단백질에 그 수모라는 단백질이 붙음에 의해서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단백질이랑 원래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른 단백질이 이런 것들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조절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UBC9이라는 단백질이 후성 유전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히스톤을 물론 타겟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되게 많은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죠. 얘네들이 제대로 정상 작동할 수 있게 조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저항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UBC9이라는 단백질이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UBC9과 노화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 실험 결과에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다가 그럼 본격적으로 뭔가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UBC9이 타겟 단백질에 수모를 전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자기 스스로도 수모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모가 붙고 안 붙고냐에 따라서 타겟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수모를 더 붙인 상태로 이렇게 뒀더니 이 UBC9의 수모가 더 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로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 경로하고 이쪽 두 가지 경로에 있는 단백질들을 집중적으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칼로리 제한을 줬을 때랑 유사하게 변했습니다. 칼로리 제한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교수님도 그 식이 제한을 하고 하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먹는 거 양 조절을 해야 하고 먹는 거 양도 조절하고 먹는 음식도 그렇죠. 이제 현대사에서는 뭐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게 모든 종에서 동일하고요. 그래서 모든 종에서 지금 그 먹는 걸 많이 먹지 않고 이렇게 양질의 음식을 먹되 그 양을 좀 줄이고 이런 것이 우리 수명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종에도 다 적용이 되어지고. 근데 그때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는 칼로리를 줄이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고 더 활발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억제가 되어져요. 이런 게 모든 종이 이렇게 다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근데 단백질이 생성이 억제되면 빨리 늙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칼로리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이 세포, 단백질 덩어리 세포가 분열이 빨라지면 이제 노화가 되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도 요인 중 하나죠. 근데 생성이 돼야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개념들이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상식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세포가 칼로리를 제한하는, 즉 세포가 생활할 때 필요한 에너지 원들을 많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포가 느리게 생산을 합니다. 세포 분열 속도도 좀 느려지고 대신에 가진 에너지는 많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대사나 단백질 발현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알짜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좀 낭비 없이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 안에서도 충분히 에너지 대사를 최대한 활성화해서 재료는 적지만은 최대한의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단백질 역시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에너지 낭비를 좀 줄이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 활용의 효율이 진짜 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되게 오래 살게 돼요. 그래서 소식해라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는 네. 그런 거랑 다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UBC9에 그 수마가 덧붙이는 거를 했더니 그 상황과 되게 유사하게 세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 제한을 제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내의 환경이 되게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좀 맛있고 먹어도 그렇죠. 이게 제 연구의 아주 포인트인데 획기적인 연구.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많이 먹어도 노화에 크게 문제 없다더라.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사실은 저 역시 고기나 그리고 맛있는 그 고칼로리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장수하시는 분들이 소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진짜 많이 먹고 영양분 아주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이 또 장수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이스에 따라 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UBC9 단백질을 분석을 못 해봤는데 아마 UBC9의 수모화가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구애받지 않아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칼로리 제한을 저희가 일부러 하기도 너무 힘들죠. 그리고 칼로리 제한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일단 먹는 거에 대한 욕구를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더 맞지만.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거는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좀 모든 인류가 좀 쉽게 장수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설명하신 건 이제 UBC9이라는 일종의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이 수모화 효과를 하면서 칼로리 제한 어느 정도 칼로리가 좀 많이 들어와도 세포 분열을 억제한다. 아, 세포 분열을 억제하진 않아요. 아, 네, 세포 분열을 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포가 한 번에 그 분열을 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 총량을 늘려줬어요. 아,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오래 잘 살 수 있게.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UBC9을 어떻게 늘릴 수 있나? 그거는 이제 저도 개발을 해야죠. 아,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동하더라. 네. 칼로리 제한을 크게 안 줄여도 세포 분열을 이제 지연시킬 수 있고 뭐 하는 요거 메커니즘을 설명했는데 UBC9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내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죠. 빨리 이거 많이 먹는 장수철에 가셔야 되겠는데. 일단 아마 좀 천연물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어떤 약물 개발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것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찾기 위해서 지금 기초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연구하실 게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열심히 해야죠. 그럼 아까 지금 이제 UBC9이라는 그 이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단백질을 실험실에서 이제 하셨을 텐데 뭐 실험 대상은 주로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제가 실험하는 거는 이스트라는 미생물하고요. 아 미생물로 그렇게 해서 네, 왜냐면 이스트는 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생물의 기준이 미가 작다는 뜻이라서 그래 작은 생물은 다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스트는 미생물이지만 핵이 있어서 사실 이 이스트하고 인간 세포하고 둘 다 해요 저는. 일단 빠르게 발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스트에서 그 메커니즘 찾고 그다음에 인간 세포에서 실험을 하죠. 인간 세포에서 실험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뭐 사람한테 어떤 뭐 음식을 먹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거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아마 저는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RB 이제 연구윤리 차원에서 이제 네. 제가 말한 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인간 세포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건 인간 세포를 일부 추출해서 이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 세포나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실험실 내에서 이런 규정하에 하면은 인정을 해준다. 그런 그렇죠. 세포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세포주들을 가져다가 저도 실험실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연구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병원에서 환자 샘플 받아서도 실험을 하기도 해요. 네, 환자 샘플을 받는 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노화랑은 좀 관련 없는 것들이라서. 그럼 아까 이제 환경에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유전자 발현에서 이스트 같은 경우에 거기 미생물에다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너무 많은데요. 뭐 하다못해 온도만 올려도 쇼크가 오고요. 그리고 그 이스트도 결국 밥을 먹어야 할 거예요. 밥 먹을 때 다른 거 넣는 거죠. 염화칼슘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카페인을 넣는다던가 어.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것들 이제 실험실에서 하나씩 이제 다 해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랩에 연구원 학생들도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박사님 한 분 계시고요.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후성 유전학을 전공하면 주로 뭐 교수 연구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 뭐 다른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변화나 이런 것에서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결국 유전자 발현 패턴이 바뀌는 거고 아까 캔서 얘기할 때도 결국은 유전자 발현 패턴이 바뀌고요. 결국은 대부분의 질병은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뭐 조금 불분명한 경우가 있겠지만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다 바뀌어요. 그럼 그것의 핵심은 사실 후성 유전학이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을 연구를 하면은 생명과학과 질병과 관련된 분야는 대부분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진출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들은 어떠한 분야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해서 아카데믹 쪽으로 가서 교수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난 교수하면 학생들 가르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연구만 하고 싶어 해서 연구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취업을 해서 어떤 실질적인 프로덕트를 내면서 그게 더 내 삶에 맞는 것 같다면 회사를 갈 수 있고 질병과 관련해서 또 특히 앞으로 바이오 헬스 쪽에 노화가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런 쪽도 관련돼서 앞으로 사회적 수요도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되게 노화 분야에서도 후성 유전학이 되게 뜨고 있고요. 후성 유전학은 요즘 그 전에 설명 못했던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왜 발현이 되고 또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다 밝히시는 학문이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 연구하실 것도 상당히 많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좀 국가에서도 많은 연구비가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요즘 어려우시죠? 그래도 뭐 운 좋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또 후원도 받고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 저도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는데 이 생물학 안에서도 환경을 이렇게 다루는 분야가 있다는 게 좀 색다르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후성 유전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도 할 것 같은데 좀 후성 유전학 공부하라고 많이 홍보 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한번 해주신다면 후성 유전학은 정말로 다양한 생명 현상과 직접적인 이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목표했던 질병 치료나 노화 극복과 같은 이러한 최종 목표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좀 후성 유전학을 도전해서 좋은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교수님도 훌륭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앞으로도 연구 성과를 더욱더 많이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도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my